음주와 흡연, 기름진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 거기에 불규칙한 식습관과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우리 건강의 적신호는 당연지사. 매년 신규 대장암 환자 2만 8천여 명 증가.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 심혈관 질환의 원인인 고지혈증의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 특히 젊은 환자들의 수가 늘면서 혈관 건강이 과거보다 빨리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데요. 우리 몸의 대표적인 영양 공급소인 장과 혈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켜야 하는 이유. 혈관은 혈액을 통해 온몸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또한 장은 음식물의 소화뿐만 아니라 면역과 해독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두 곳 모두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이 망가지면 혈관이 망가지고 혈관이 망가지면 우리 몸 전체가 망가진다. 장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지키며 100세까지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함께 배워봅니다. 얼마 전 큰일을 겪고 인생과 건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는 64세 이경애 씨. 이쁘다. 요즘은 거리에 핀 꽃도 그냥 보기가 아깝다는데요. 꽃이 이렇게 이쁘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이쁜 줄 모르고 살았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이렇게 새록새록 참 이쁘네요. 다시 생각해도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전에 뇌동맥류를 발견하고 응급수술을 받은 건데요. 조금만 늦었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던 상황. 뇌동맥의 일부가 약해지고 얇아지면서 그 부분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뇌동맥류라고 하는데요. 풍선을 계속 불면 터지듯이 뇌동맥류도 계속 부풀다 보면 점점 벽이 얇아지다가 터져버립니다. 그러다가 터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뇌출혈로 이어지게 됩니다. 미리 발견한 것이 천만다행이었지만 평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기에 그 충격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전조등상이 아예 없었어요. 친구들이 고혈압 있다 그래도 저는 고혈압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걸 있을 줄을 몰랐죠. 머리는 가끔 한 번씩 아팠지만 고혈압도 없었고 전혀 생각을 못한 일이죠. 수술하고 나서부터 더 건강을 저도 조금 많이 챙기고 있는 편입니다. 그날 이후로 음식도 좋은 것만, 특히 혈관에 좋은 걸 골라서 먹고 있다는데요. 채소, 과일류의 섭취가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기분 좋지 않은 신호가 찾아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배가 아파온다는 경애 씨. 네, 저는 배가 좀 자주 아프면서 과일 같은 거 차가운 거 먹으면 조금 배가 조금 많이 아파요. 소화가 잘 안 되고 화장실을 못 가는 고질적인 장 질환. 그래서 한방 소화제를 구비해둬야 한다네요. 소화제를 먹고 나서야 화장실에 갈 수 있는 답답한 일상. 혹시 혈관뿐 아니라 장 건강도 안 좋으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언제부터 이러신 건가요? 장하고 대장하고 앉아가지고 소화제하고 장염 쪽으로는 약을 자주 복용하는 편이에요. 대장 내시경에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용종하고 순종은 한 번씩 떼요. 그래서 관리한다고 하는데도 자주 배가 아프니까 항상 불안해요. 대장 내 점막 표면에 돌출된 융기물을 통틀어 용종이라 하고, 용종 가운데 암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선종이라 부르는데요. 선종을 방치하면 5에서 10년 사이에 대장암으로 발전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고질적인 장 질환과 새롭게 알게 된 혈관 질환이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 됐다는 경애 씨.
혹시 이 두 질병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준비한 시간, 닥터하우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떡하지? 2020년 기대수명 83.5세 늘었어. 2020년 건강수명 66.3세. 기대수명은 느는데 건강수명은 제자리. 그것이 문제로다. 박사님, 저도 그게 궁금해서 여기 찾아왔거든요. 저도요. 나이 50 넘으니까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고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떡하란 말이야. 머리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왜 이렇게 아픈 것인지, 만성 피로는 고질병이요, 만성 통증은 일상이 돼버렸다는 사람들.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네, 제가 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닥터하우스 전문가, 전지의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닥터하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식품생명공학 박사 차윤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전지혜입니다. 두 분 오늘 닥터하우스에 어떤 건강 걱정이 있으셔서 찾아오셨는지 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후종인대 골화증이랑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어요. 혈액순환도 안 되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항상 손발이 저리더라고요. 저는 젊어서부터 변비가 되게 심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들만 둘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고기를 좀 먹다 보니까 고지혈증이 생기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제 두 분의 증상들이 그렇게 만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증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소화가 기능이 좀 떨어지실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막 체한 증상처럼 느껴지실 수도 좀 있겠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장도 좀 안 좋아지는 느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혈관도 제대로 일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장도 안 좋으시고 혈관도 잘 안 좋은데 사실은 이곳저곳 많이 아프시다면요, 이 질환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가 진단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왕절개로 태어났다. 2. 입안에 염증이 있거나 잇몸이 좋지 않다. 3. 알레르기 비염이 있거나 축농증이 있다. 4. 빵이나 떡, 면을 즐겨 먹는다. 5. 피부에 멍이 잘 생기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저는 1개. 전 3개요. 수건님은 3개. 희원님은 2개. 네. 이게 바로 뭐냐면요, 바로 장누수증후군에 대한 자가 진단법이었습니다. 2개가 넘을 때는요, 장누수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겠고요. 3개가 넘는다면은 이제 전문의를 만나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누수가 도대체 어떤 질병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장이 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장벽들은요, 이 장의 세포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잘 밀집해서 붙어 있죠. 어떠한 원인에서라도 이제 장벽이 손상이 되게 되면요, 이런 장 세포들 사이에 간격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게 헐거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 장은요, 우리 면역의 70%를 담당하는 최대 면역기관이거든요. 어떤 원인에서라도 이런 손상이 생기면 장내 투과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일단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하면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호수가 보이시죠? 이 호수를요, 우리 몸속에 있는 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를 통해서 십이지장, 소장, 대장을 통해서 빠져나갈 텐데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중간에 위랑 대장에서는요, 좋은 영양분을 잘게 잘라서 흡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찌꺼기와 노폐물들은 항문을 통해서 배출을 하게 되겠죠. 이 노란색 물을 우리가 한번 입으로 먹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제가 부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위와 소장, 대장을 거쳐 항문으로 배출되는 음식물. 그럼 이제 장누수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볼게요. 음식을 먹었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더 흘려볼게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오! 구멍이 난 장의 틈 사이로 빠져나오는 음식물. 만약 이게 몸에 해로운 노폐물이라면 어떨까요?
아주 작은 양의 음식물 찌꺼기나 작은 양의 독성 물질만 녹아 나와도 건강적인 손해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소변이나 대변으로 빠져나가야 될 노폐물들이요, 이렇게 줄줄줄줄 새면서 몸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몸속에는 혈액과 섞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저것 아프게 되는 다양한 질환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실제 장점막 세포의 사진인데요. 오른쪽이 벌어진 장점막의 모습입니다. 원래 촘촘했던 점막이 점점 벌어져서 그 사이로 각종 세균이나 질병체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필요 이상으로 배도 아프고 삭신이 막 아프다 그러잖아요. 누수돼서 들어온 병원균이나 어떤 독성 물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잦은 장염에 소화불량과 변비로 고통받는 두 사람. 이유 없는 통증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상태라 정밀 검진도 시급했는데요. 먼저 현재 장 건강 상태를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대장 내시경 받아본 적 있으세요? 제가 지금 64살인데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변비가 심해가지고요, 제가. 그래서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야 이제 받게 되네요. 50세 이상 중년은 5년에 한 번 대장 내시경 검사가 권장되는데요. 64세 희원 씨의 생애 첫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대장 내시경 할 때 장 정결 상태를 봐요. 이런 찌꺼기들이 조금 깨끗하게 비웠는데 불구하고 벽들에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있는 게 평상시에 이제 변비가 좀 심하고 장 운동이 좀 약하구나, 좀 떨어졌겠구나, 그걸 좀 추정할 수 있고, 대장 내시경상에서는 상대적으로 1cm 정도, 1cm 정도 되는 직경이 1cm 좀 큰 용종이 발견됐고요. 이 용종이 방치돼 있고 이게 만약에 조직검사상의 선종이라고 나온다면 얘들이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10%, 20%는 대장암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 56세 수건 씨는 궤양성 대장염을 진단받았습니다. 두 분 모두 장 건강에 이상이 있으세요. 이런 상태가 오래되었다고 생각하면 이 혈관 건강도 많이 망가져 있을 확률이 높아요. 장 누수로 인해서 장에 틈이 생기면 장 속의 유해균들이 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스며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성염증, 동맥경화, 심하면 심근경색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실제 40세 이상 성인 4,800명의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해보니 혈관이 좁아지는 죽상경화증을 가진 사람의 50.1%에서 대장암의 전 단계인 선종이 발견된 것이 확인. 그중에서 고위험 선종도 죽상경화증 환자에서 정상인의 1.7배 많은 수가 발견됐습니다. 장 건강에 이어 혈관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전문의의 의견에 혈액 검사를 추가로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대장 내시경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나머지 결과들은 좀 어떻나요? 결과에서 고지혈증이 진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염증 수치도 조금 주의해야 하는 정도로 나왔거든요. 이제 수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젊으셨는데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지방 수치까지 사실 다 높았어요. 그리고 우리 혈압 재셨잖아요, 그죠? 혈압도 아주 정상 범위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그 만성질환 3고가 다 있으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계속 방치하다 보면요, 혈관으로 인한 막히거나 아니면 혈관으로 인한 질병이 생길 수 있어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기운도 없고 몸이 안 좋은 건 알았지만 결과 보고 나니까 무섭고 걱정이 많이 되네요. 좀 진작에 검사를 할 걸 좀 너무 늦었지 않나 그런 걱정이 많이 했어요, 사실은. 자, 일단 두 분의 현 상태를 의학적으로 검진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두 분의 일상 속에서 혹시 나쁜 습관이 있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시죠. 100세 시대의 반환점을 도는 50대에 급격히 망가지는 우리 몸. 50대 이후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수관 씨를 만나봅니다. 작년 12월 건강 악화로 일을 그만두고 요즘엔 바쁘게 몸을 챙기고 있는데요. 지금 정형외과 가는 길이에요. 후종인대 골화증이랑 목 디스크 진단받아서 온몸이 저리고 해서
체외 충격파랑 물리치료 받고 생활하고 있어요. 관절 질환으로 다니고 있는 정형외과뿐 아니라 재활의학과, 산부인과, 통증의학과 등 다니는 병원이 한두 곳이 아니라네요. 병원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온몸이 녹초가 돼버린다는 수건 씨. 몸에 힘이 쫙 빠져 한참을 쉬어야 된다고 합니다. 한 3, 4년 전부터 갱년기가 오면서부터 온몸에 관절이 안 아픈 데가 없이 그렇더라고요. 노인 돌봄 서비스를 했는데 제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지금은 잠시 쉬고 있어요. 평소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배가 더부룩하고 부글거리는 증상이 나타나서 밀가루는 배제하고 식사를 준비합니다. 허기를 채우는 정도의 식사를 마치면 꼭 30분은 서성이며 소화를 시키는데요. 음식을 먹고 바로 앉으면 소화불량 및 두통이 발생하기 때문이랍니다. 또 속 안 좋아? 음식만 먹으면 이렇게 체하고 속이 안 좋다. 어머니의 건강 악화를 옆에서 지켜봐온 아들. 운동에 막 옛날에 저 초등학교 때 막 같이 가셔서 막 달리기도 막 같이 뛰시고 그러셨는데 한 2, 3년 전부터 막 병원 다니시고 막 맨날 아파하시고 누워 계시니까 막 제가 막 속상하죠. 막. 아휴 안 되겠다. 누워야겠다. 언젠가부터 누워있는 게 제일 편한 시간이 됐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인생의 활력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반면 활력이 넘치는 김희원 씨의 모습.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이 그녀의 중요한 일상이라고 하는데요. 와, 운동 정말 열심히 하세요. 멋집니다, 멋져. 와. 맨날 이렇게 운동을 해야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고 다 좋아지죠. 요즘 최대 관심사가 다이어트라는 희원 씨. 평생을 살을 빼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는데요. 체중 감량을 위해 오전 11시가 넘어야 늦은 아침을 먹습니다. 식사 재료는 채소와 두 부류의 단백질 그리고 육류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체중 조절이 스트레스라더니 아침부터 삼겹살이네요. 제가 살찌는 것도 걱정인데 관절염도 심하거든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대요. 삼겹살도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느라 먹는 거예요. 비계는 살살 잘라내고 살만 먹어요. 아이고, 이게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라는 걸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라는 거는 지방 함량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부위를 먹으라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백색육, 닭고기 같은 거나 달걀, 유제품 등을 지칭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이 약도 꼭 먹어줘야 한다는 희원 씨. 변비약과 고지혈증 약입니다. 화장실을 못 가다 보니까 막 배도 아프고 몸이 탱탱하고 막 부어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이제 밥을 먹고 이 변비약을 복용을 하니까 화장실 가는 게 편해져가지고 이렇게 영양제 같이 복용을 하고 있죠. 이거는 고지혈약인데요. 이 고지혈약은 먹으면 수치가 좀 내려가요. 그런데 이제 좀 끊으면 다시 올라가니까 걱정이에요. 변비약을 먹고 배를 한참 주무르다 보면 아우, 이제 신호가 안 오는 것 같다. 그제야 비로소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신호가 온답니다. 정말 답답하시겠어요. 지금 희원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요, 장에도 문제가 있고 혈관에도 문제가 있고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장과 혈관은요 거의 일맥상통하고 있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 영양을 공급하는 공급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장이 망가지면요 그 자체로도 결국은 혈관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양한 연구에서요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이제 중성지방을 관리하고
그리고 심혈관 지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장내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결과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 고혈압 또는 고혈압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은 건강한 대조군에 비해 장내 세균총의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실제로 당뇨병 환자의 혈액에서 살아있는 장내 세균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40대, 50대 돌연사의 주범. 이게 바로 심근경색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장암의 발생의 90%는 50대 이상에서 발생된다고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5학년 이상의 고학년이 되면은 혈관 건강과 장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나이가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음식. 자, 이맘때쯤 되면은 배가 살살 고파지잖아요. 두 분 모두 다 지금 배가 좀 고프시죠? 네, 배고파요. 자, 그래서요, 우리 장 속과 혈관 속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맛있게 요리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연구가 최은주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100세 프로젝트를 위해서 아주 맛있는 솔루션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네, 뭐죠? 짠! 심사숙고했다는 오늘의 음식 재료는 청국장과 고등어. 이게 대체 무슨 조화죠? 청국장과 고등어 굉장히 생소하시죠? 하지만 오늘 장 건강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고등어 청국장 조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 한국인이 사랑하는 청국장과 등푸른 생선의 대표 주자 고등어의 콜라보. 고등어 조림을 하듯이 만드는데 청국장과 묵은지가 들어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냄비 아래는 미리 익혀둔 무를 깔아둬야 고등어 조림이 타지 않고 양념이 모든 재료에 고루고루 배어든다고 하네요. 자, 제가 여기서 두 분한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는데요. 장에 좋은 영양제 그러면 혹시 어떤 거 생각나세요? 유산균요? 자, 그러면 혹시 혈관에 좋은 영양제는 혹시 또 뭐가 있을까요? 오메가3요? 만약에요, 유산균과 오메가3를 동시에 섭취하면 하나는 장 건강, 하나는 혈관 건강,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건강을 도와주는 그런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장누수증후군의 원인이 장 속에 있는 유해균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장내 세균이 균형을 잘 맞춘 상태를 우리가 유바이오시스라고 하거든요. 프로바이오틱스와 오메가3를 같이 먹게 되면요, 장내 이제 세균총의 균형을 더 잘 맞춤으로써 장 건강도 지키고 전신 건강도 더 잘 지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것들과 관련된 내용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메가3 같은 것들이 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유익균들의 증식에 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영국의 한 대학에서 쌍둥이를 대상으로 오메가3와 장내 박테리아 구성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오메가3 혈중 수치가 높을수록 장내 건강한 박테리아 수가 많고 더 다양했다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유산균이 오메가3와 같이 있을 때 장 점막 간의 간격이 유지되고 면역세포와의 상호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청국장 고등어 조림이 완성됐는데요. 청국장은요, 이 고초균이라고 하는 균이 발효를 일으키는데요. 유산균과 같이 장내에서 유익균으로 작용하는 아주 좋은 균입니다. 고등어는 등푸른 생선,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오메가3가 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장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주는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번 시식을 해보시죠. 먹어보지 않아도 그 맛을 알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요. 이 고등어 비린내를 청국장이 잡아줘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요. 자, 우리가 하루에 오메가3를 250mg 이상씩 꾸준히 먹게 되면요,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도가 약
36%나 감소한다고 하니까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먹어야 되겠죠? 자, 식후에 드시면 좋은 디저트도 준비했는데요. 오메가3가 풍부한 견과류, 유산균이 풍부한 요거트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유산균인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면요. 유익균도 늘리고 그리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오메가3까지 추가로 같이 섭취를 하시게 되면요. 장 누수증후군으로 벌어져 있던 점막의 틈이요. 더욱 촘촘하게 결합이 되게 됩니다. 오메가3가요. 유익균들의 먹이 역할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장벽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접합단백질의 발현을 증가시켜줘서 불균형했던 장내 환경들이요. 결국은 이상적인 균형 상태, 아까 말씀드렸던 유바이오시스 상태로 점점 변화할 수가 있는 거죠. 음식을 바꾸었다면 몸도 바꿔야겠죠? 한국인들이요, 유독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낮습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은요, 갱년기를 거치면서 그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지면서요, 혈관에 조금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혈관이 이렇게 뻥 뚫려 있다가 막히기 시작해요. 70% 정도 막혔을 때야 비로소 혈관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우리가 운동 같은 걸 토대로 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오늘 운동하실 거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 심장박동의 최대 포인트의 50%에서 70%까지 올리는 거거든요. 첫 번째 동작은요. 다리를 모으고 양손을 이제 깍지를 끼다 머리에 한 다음에 간단하게 폴더처럼 허리를 굽혔다가 최대한 펴주시는 운동이고요. 두 번째 동작은요. 양 다리를 넓게 벌린 다음에 양손을 머리 위로 깍지를 끼고 팔을 쭉 편 다음에 시선을 사선 방향으로 틀어서 상체를 숙였다가 다시 펴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은 방향으로 숙였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깍지를 껴서 머리 위로 올리시고 최대한 내려가실게요. 천천히 내려가셨다가요. 올라오시면 되고 내려갈 때 너무 급하게 내려가시지 말고 내려갈 때 천천히 내려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천천히 내려가시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왔다 하면서 심장이 계속 박동을 하면서요. 우리 최대 심박동수의 50에서 70%까지 올려주는 운동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들. 자, 두 번째 동작은 양손을 쭉 뻗어서 깍지를 끼시고 쭉 뻗으십시오. 머리 뒤쪽으로, 귀 뒤쪽으로 넘겨서 쭉 뻗으시고 반대쪽으로 내려가십니다. 시선 같이 내려갈게요. 쭉 내려가십시오. 반대쪽으로 돌아서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선생님, 이 운동은 하루에 몇 번씩 해야 돼요? 한 동작당 한 15에서 20세트 정도씩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식후에 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닥터하우스에서요, 장 속과 혈관 속에 대한 건강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두 분 저희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어떠셨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아프고 힘이 없었는데 오늘 건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게 돼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100세까지 속 건강하게! 장 건강이 망가지면 혈관부터 온 몸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다는 분을 만나러 가는 길.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직업까지 바꿨다는 61세 정태구 씨입니다. 현재는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정점을 했었는데 제가 아파갖고 바로 그 일은 접었죠. 어디가 어떻게 안 좋았길래 직업까지 바꾸게 되셨던 걸까요? 네, 제가 한 12년 전에 그 화장실 가면 혈변을 봤어요, 가끔씩. 큰 병원에 갔더니 그 대장암이 터져서 피가 나오는 거라면서 빨리 수술하자고 해서 수술해서 결과를 보니까 대장암 3기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12.5cm를 잘라내면서 거기서 이제 그 인파를 탔으니까 이 대장암 3기라고. 이미 대장 안에 자리 잡은 암덩어리. 종양이 크게 자라다가 터지고 나서야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대장암 3기라는 상태는 암 덩어리가 원래 생겼던 자리에서 많이 자라나서 인근의 다른 조직, 즉 인접한 장기나 임파절 등에 전이가 일어난 상태입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잘 허물어지는 취약한 상태로
그에 반해서 혈관은 매우 발달해 있는 특성 때문에 쉽게 출혈을 일으킵니다. 또 크기가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구체적인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수술 후 항암 치료만 12번. 생각하기조차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수술은 뭐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뭐 별로더라고요. 아유, 뭐 이제 다 낫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항암 치료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혈관이 탈색도 되고, 그다음에 이 입안에 이제 막 그 고춧가루 하나만 들어가더니 못 먹죠. 그다음에 자고 일어나면 머리카락 빠지죠. 그다음에 이제 그 손톱이 이제 막 그 되게 약해지지. 그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몸도 마음도 망가진 후 마치 도피하듯 산으로 들어가 살았다는데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생활이 규칙적으로 바뀌니 몸도 조금씩 좋아져 이제는 아예 정착을 하게 됐다네요. 이 장사할 때는 사실 이 몸 걱정은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술도 먹었죠. 고기도 좀 먹고. 고지혈증은 난 병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고지혈증은 뭐 그냥 뭐 조금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근데 약도 안 먹었어요. 자연을 벗삼아 일을 하다 보니까 건강도 되찾고 그다음에 이 즐거운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진단 후 12년이 지났습니다. 현재는 재발 없이 5년이 지나서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요. 5년 그 완치 판정 진단서. 체중도 아프기 전으로 복귀했고 고질적이었던 복통이나 변비도 모두 좋아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먼저 그의 식단을 확인해 봤는데요. 그의 반찬에서 찾아낸 공통점. 바로 발효식품이 다양하다는 것. 옛날에는 그 바빠서 이제 배달을 시키면 대부분 포장 용기가 이제 이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러한 그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된 거를 뭐 거기에 이제 먹었었는데 몸이 아프고 난 후에는 거의 집에서 이제 해 먹는 거죠. 청국장이라든가 이렇게 낫또라든가 이렇게 나물 종류 거기서 주변에서 또 농장에서 그 나물 종류 뜯어 먹고. 양봉일을 하게 된 것도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였다는데요. 직접 생산한 벌꿀에 태구시만의 비법을 넣어 건강식을 만든답니다. 벌꿀에다가 그 로얄 젤리하고 프로폴리스하고 화분. 이게 그 꿀벌들 그 육아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 벌꿀은 항암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벌은 꿀이나 꽃가루를 모으기 위해 유익한 나무들을 고르는데 그 안에 식물이 만들어내는 항균 성분 플라보이드가 생성됩니다. 나에게 맞는 음식을 찾아서 고마운 마음으로 섭취하는 것. 세상 어떤 약도 이보다 좋은 건 없겠죠? 그 항암 그때는 정말 못 먹었걸요. 먹는 게 가장 힘들었고 그래갖고 내가 이거 제대로 음식을 먹을까 했는데 완치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음식을 마음대로 이제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더 이러한 그 좋은 음식만 먹어서 그런지 그 암 걸리기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진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매일 챙기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오메가3 유산균이에요. 유산균이 대장가장 가야 되는데 대장가장 못 가면 먹으나 마나잖아요. 그런데 이 오메가3 그 유산균은 코팅이 되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메가3 유산균은 장용성 코팅이 되어 있어 위산이나 담즙산에 녹지 않고 장에 도착할 수 있는 확률을 높였는데요. 장유해균이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유산균 섭취는 필수인데요. 실제 오메가3와 유산균을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HDL 콜레스테롤과 유익균 수치,
인슐린 감수성이 증가되면서 장 건강 개선과 면역력 강화의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오메가3 지방산을 결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생성하는 건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진 바 있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와 오메가3를 함께 섭취하면 대장암을 치료한 비교군은 대조군에 비해 정상 비교군과 점수가 비슷했고요. 대장암 조직 회복 정도 역시 정상 대조군과 가장 유사했습니다. 장 질환 치료에서도 프로바이오틱스 단독 섭취보다는 오메가3 동시 섭취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죠. 전신 건강을 위한다면 장 건강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관리하라. 장과 혈관 건강을 모두 잃을 뻔했지만 똑똑한 관리로 다시 건강을 찾았다는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근육 다 느끼면서요. 엄마와 아들이 사이좋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 아프셨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크게 아프시다는 분이 있다고 해봤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좀 아프셨어요. 예전에 대장암 사귀셨거든요. 대장암 사귀요? 네. 이렇게 건강해 보시는데요? 우리 아들이요, 종합무술 5단이에요. 이렇게 운동에 대해서 잘 아니까 저를 매일 관리를 해줘서 제가 다 나았어요. 아들의 특급 운동 관리로 완벽히 체력을 회복했다는 옥주 씨. 대장암 4기였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제가요, 2014년도에 대장암 3기를 진단받았어요. 그리고 1년 지나서 2015년도에 4기로 전이가 된 거예요, 림프절로. 그러니까 4기가 되니까 무섭잖아요. 이젠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장암 진단 전 늘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서 배가 더부룩했다는 옥주 씨. 갑자기 배가 아프지? 그래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항상 두려웠다는데요. 대장암을 진단받게 된 특별한 계기도 있었답니다. 일단 배가 빵빵해요. 가스가 그냥 꽉 차고, 그리고 항상 소화가 안 되고. 근데 방귀 뀌더니 아들이 평상시에 방귀 냄새하고 다르다고, 엄마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데 대장 내시경을 촬영을 했는데 대장암이래요. 기름진 육류를 좋아했던 과거. 하루 세 끼를 고기만 먹을 때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대장암이 생기는 원인은 식생활 습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고지방 식품이나 육류,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배달 음식 등의 섭취가 주요 원인으로 이들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콜레스테롤과 발암물질인 담즙산이 분비됩니다. 콜레스테롤은 대사 과정에서 발암물질을 만들며 담즙산은 대장세포를 암세포로 변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많은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도 삶의 의지를 놓지 않았던 옥주 씨. 2018년도였네. 4년 전 받은 대장암 완치 통지서가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 됐습니다. 건강 완치됐다는 통지를 받고서요. 와, 이제는 멋있게 살아야 되겠다. 외국어도 더 공부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일단 몸매를 예쁘게 아가씨들처럼 날씬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건강하니까. 대장암 완치 후 본인의 경험을 칼럼으로 옮겨 현재 암을 앓고 있는 환우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옥주 씨. 그녀의 칼럼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암에 걸리면요,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져요. 나쁜 생각도 들게 해요. 이렇게 가라앉는. 그래서 저의 경험담을 전달해주고 싶었고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그들에게. 옥주 씨가 투병을 할 때 둘째 아들 선웅 씨의 도움이 매우 컸는데요. 운동뿐 아니라 음식도 다 직접 챙겨주셨답니다. 주로 어떤 음식이었나요? 고기를 많이 먹고 아니면 또 밤에 많이 드시다 버릇 하시니까 그걸 없애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우선 야채 쪽으로 먼저 시도를 했어요. 브로콜리도 많이
먹고 양파, 마늘, 그리고 카레, 시금치를 먹었는데 처음에는 그거를 생으로 드셨다가 생으로 먹으면 또 맛이 없다. 그래서 올리브유에 볶아서 먹기도 하고 중요한 게 이게 고치려고 해도 혼자만 엄마만 그걸 드리면은 고통스러워해요. 온 가족이 같이 먹어줘야 돼요. 누군가 협력자가 있어야 외롭지가 않고 또 먹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부당하다라고 느끼거든요. 왜 너희들만 맛있는 거 먹어? 나 왜 이거 먹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엄마가 고구마 먹고 싶어 했던 거 어떻게 알았지? 근데 엄마는 그 채소 드시는 거 안 질려요? 아니야, 맛있어. 가족들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암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가정의 그 협력자가 필요해요. 그래야 살아나요. 식단을 인터넷에 꼭 찾아서 야채 위주로 대장에 그러니까 좋은 음식으로 잘 차려서 해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아들이 살린 거예요. 네, 수술할 때부터 그랬으니까. 음식뿐 아니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보조제 역시 모두 아들이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아들이요, 비타민이라든가 루테인 등 뭐 이것저것 많아요. 근데 이거는 오메가3와 그 유산균이 같이 들어있으니까 먹기가 편해요. 특히 옥주 씨는 오메가3 유산균을 섭취하며 장 건강 외에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받았다는데요. 이게요, 2014년도 일인데요. 82kg까지 나갔어요. 과거엔 82kg, 현재는 68kg. 정말 몰라볼 정도로 달라졌죠? 그때 생각하면 숨도 쉬기도 힘들었어요. 장도 혈관도 안 좋고 또 걷는데도 무리가 있더라고요. 암 완치한 이후로요, 계속 체중 관리하고 있고 많이 빠졌어요. 장벽 틈이 지속적으로 벌어져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하면 독소가 체내로 흡수되면서 지방세포 크기가 커지고 비만이 유발되는데요. 오메가3와 유산균을 동시에 섭취하면 비만을 측정하는 체질량 지수와 비만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만성염증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장과 혈관 건강, 그리고 비만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오메가3 유산균. 하루 섭취 권장량은 600mg 이상, 유산균 1억 마리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오메가 유산균을 선택함에 있어서 장용성 코팅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유산균이 장까지 가는 과정 중에 위산이나 담즙산에 의해서 사멸되는데 장용성 코팅은 이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유산균을 장까지 살아서 보내는 생존율을 굉장히 크게 올릴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장 질환과 관절염, 혈관 건강 이상으로 고통받았던 두 사람. 건강 회복이 절실한 상태였는데요. 2주 동안의 생활 습관 바꾸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육류를 즐겨 했던 희원 씨는 식단을 변경했는데요. 육류의 포화지방보다는 들기름에 들어있는 건강한 불포화지방을 섭취했습니다. 고기를 끊으니까 화장실 가기도 편하고 속도 편하고 그러네. 오메가3 유산균 섭취와 운동도 필수. 복통과 소화불량이 심했던 수건 씨는 매일 장 마사지를 했답니다. 배꼽 위로 손가락을 올리고 시계 방향으로 꾹꾹 눌러주면 화장실 가기도 편해집니다. 오메가3 유산균 섭취도 잊지 않았네요. 2주 동안 제 일상생활 바꾸고자 노력해봤더니요. 운동도 재밌어지고 몸도 훨씬 가벼워지고 소화도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장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두 사람의 노력은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2주 후 다시 병원을 찾아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까지 모두 높았던 수건 씨는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요. 희원 씨의 염증 수치도 유의미하게 좋아진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혈당 수치가 안정화됐는데요.
실제 오메가3와 유산균을 동시에 섭취하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저항성과 혈당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혈당이 높은 게 항상 걱정이었는데 내려가서 걱정거리가 없어졌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한 열쇠는 바로 장과 혈관 건강에 있다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지켜야 건강한 노후가 따라옵니다. When I was ready to drown, drown, drown. Yeah, you showed me love when everybody had doubt, doubt, doubt. 채널 A